학점은행제를 통해 갖고 취업에 대한 그런 전략 사항으로 좀 오늘 30분 정도 나눠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근데 제목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업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이전에 조금 지금 현 실태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는 그런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앞에 좀 챕터를 좀 봐주시면 현재 2017년 4월에 통계청에서 분석 사항으로 나와 있는 챕터를 좀 가지고 왔어요.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청년 실업률에 관련된 내용으로 2017년 그 4월에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1,700만 명 중 120만 명이 실업이다, 실업률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이 수치는 11.2%, 즉 100명 중에 10명은 평생 가더라도 직업을 한 번도 못 갖는다 라는 현 실태입니다. 그게 그 실태 안에서 그렇다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근데 더 높은 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청년이라 그러면 15세에서부터 29세의 나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을 하는데, 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4명 중에 1명이 저는 취업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의기소침해 있다라는 현 실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5%가 넘는 그런 수치의 친구들이 굉장히 취업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오신 것 같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취업 전략에 대해서 오늘 저랑 같이 30분 동안 나눠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KG IT뱅크 취업지원팀을 맡고 있는 윤동현입니다. 예, 제가 청년 구직자들을 만나갖고 취업 멘토 활동을 좀 많이 좀 진행을 하는데요. 각 대학교 강의도 좀 진행을 하고, 이때 이 학습자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삼성에 가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LG에 가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CJ 포스코에 가고 싶어요. 또는 그게 아니라면 선생님, 저 IT 개발 쪽으로 가고 싶어요. 선생님, 저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가고 싶어요. 선생님, 저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로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즉 이들은 어디에 가고 싶다라는 것을 정해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저를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반면에, 그러면 너가 진정으로 왜 그쪽에 가야 되는데? 즉 너가 왜 삼성에 가야 돼? 너가 왜 LG에 가야 돼? 너가 왜 CJ에 가야 돼? 너가 왜 포스코에 가야 돼? 너가 왜 개발자로 가야 돼? 너가 왜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가야 돼? 너가 왜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로 가야 돼? 즉 Y를 먼저 한번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즉 학생들은 초기 상담을 할 때 목표는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나 어디 가고 싶어요. 나 뭐 이루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How to do. 그것을 고민하면서 오는데 How to do를 알려주기 이전에 목적부터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그거 왜 가는데? Why to do.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취업 컨설팅 프로세스를 정해서 특허까지 좀 상표 출원을 해서 특허를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재취업위원 촉진위원으로 좀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KG IT뱅크의 청년 구직자들을 만나서 이것저것 갖춰놨던 그러한 것들과 제가 경험했던 바, 이런 것을 좀 압축해갖고 오늘 학점은행제 설명회 오셨으니까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 좀 한번 마련해보고자 학점은행제를 통한 취업 전략에 대해서 30분 정도 좀 나눠가지고 기초적인 내용부터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거창하게 취업 전략이다, 취업 전략이다,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략이 뭔가요? 대다수 우리의 뉘앙스상으로 전략이라는 용어는 한 번씩은 다 들어봤습니다. 전략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느 것을 이루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요, 승리를 하기 위해 뭔가를 수립하는 거요 라고 대충 우리는 뉘앙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전략이라고 알고 있는 그 뉘앙스 안에 우리 한 단어씩만 한번 붙여볼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전상우 씨. 상우 씨의 인생 전략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일구요. 일구 씨의 연애 전략은 어떻게 되십니까? 연애요? 네. 연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민영 씨의 취업 전략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렇죠. 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는 전략이라는 용어에 대한 뉘앙스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인생, 연애, 취업 한 단어씩만 붙여봤더니 글쎄요 라는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저랑 같이 30분 동안
인생 전략과 연애 전략은 여러분들이 맞춰가시고 저랑 같이 오늘 고민해 보실 거는 30분 동안 취업 전략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만약에 다른 분들한테 취업 전략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기를 하실 겁니다. 예, 학점운영제를 통해 갖고 학위도 좀 갖추고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자격증도 좀 갖추고요. 그리고 실무 경험도 없으니까 뭐 프로젝트를 통해 갖고 개발 경력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게 쌓여가지고 제 취업 전략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좋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시간 들이고 돈 들여갖고 나한테 붙이는 것만 본인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빈 이야기를 조금 좀 할까 합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그 광활한 중국 대륙에 100개 이상으로 잘게 쪼개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즉 앞나라가 쳐들어오고 뒷나라가 쳐들어오고 옆나라가 쳐들어오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이 빈번한 그런 혼탁한 시대였어요. 이러한 시대에 손빈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제나라라는 곳에 손빈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대 우리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손자병법의 저자 손자가 손빈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닙니다. 거의 비스무리한 시기에 살긴 살았는데 그 손자의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손빈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손빈에 대한 전략 얘기를 좀 하고자 해요. 자, 손빈은 한 스승 밑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공부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방연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방연과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항상 우등생은 손빈이었고요. 열등생은 방연이었어요. 근데 둘이 하도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둘을 불러놓고 스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이제 니들한테 가르칠 건 다 가르쳤느니라. 내가 마지막 시험 문제, 하산 시험 문제 한 문제 낼 터인데 이 시험 문제를 통과하는 사람을 니들이 나가서 꾸고 있는 큰 꿈을 한번 펼쳐보거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시험 문제를 딱 냅니다. 그 시험 문제가 뭔고 하니 스승인 내가 방 안에 들어가서 앉아있을 터인데 나를 두 발로 걸어서 마당으로 나오게끔 하는 사람이 하산 시험 문제를 푸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뚜벅뚜벅 걸어서 방 안으로 딱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방연이 스승님 제가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 그럼 네가 먼저 한번 풀어보거라. 스승님이 좋아하는 산해진미 음식을 시간 들이고 돈 들여갖고 가득 차려놓습니다. 마당에다가. 그리고 스승님이 좋아하는 술까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이 또 좋아하는 풍월까지 가야금과 뭐 검은고 이런 것까지 켜가면서 음악까지 풍월까지 읊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스승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 좋아하시는 모든 음식을 이 마당에다 가득 차려놨습니다. 일로 나오셔서 저랑 같이 식사하시죠. 그 얘기를 딱 들은 스승이 나는 배가 고프지 않다. 먹고 싶으면 너 혼자 다 먹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방연이 씩씩거리면서 아니 스승님 내가 이거 준비한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 나오셔서 같이 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스승님 안 나오신다 그러면 제가 강제로라도 방 안으로 들어가서 스승님을 모시고 나와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은 스승이 나는 내 입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했느니라. 어디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 보거라. 그러면서 문을 탁 걸어 잠궈버립니다. 그래서 방연이 씩씩거리면서 그러면 스승님 앉아 계시는 그 집 초가집에 제가 불을 질러버리겠습니다. 이래도 안 나오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스승이 나는 니들한테 가르칠 거는 다 가르쳤다라고 얘기했느니라. 그러면 타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 불을 지르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방연은 씩씩거리고 있어요. 그 옆에서 보고 있었던 손빈이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얘기하면서 스승 앞에 딱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승님, 저는 공정한 입장에서 하산 시험 문제를 풀고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거는 공정한 입장에서 하산 시험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승님께서 내주신 하산 시험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지 알고 있고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방연이가 1차 시도, 2차 시도, 3차 시도를 해온 것을 지금 보아왔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1차 시도도 실패를 했고요. 2차 시도도 실패를 했고요. 3차 시도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이 문제를 푼들 저는 공정한 입장에서 하산시험 문제를 푼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스승님께서 마당에 계시면 두 발로 걸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 시험 문제로 하산시험 문제를 풀고자 요청드리오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스승님이 그도 그렇구나. 그래서 문을 벌컥 열고 나오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손빈 너는 하산시험 문제를 내가 마당에 있을 터인데 두 발로 걸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 시험 문제를 풀거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당으로 딱 나와요. 그랬을 때 손빈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목표를 이뤘나요? 이뤘죠.
하산하겠습니다. 라고. 그게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취업 전략은 어떠십니까? 근데 보겠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얘기를 좀 이어가면 하산 시험 문제를 먼저 통과를 한 손빈인데 나가서 자기가 꾸고 있는 큰 꿈을 이렇게 펼쳐야 되는데 자기 똑똑한 머리만 믿고 굉장히 불황자처럼 살아갑니다. 아녀자들 희롱해가고 뭐 있는 소리 좀 스마트한 소리 막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근데 늦게 하산 시험 문제를 통과를 했지만 방연은 열심히 공부해서 제 나라의 책략가까지 임무 수행을 딱 합니다. 책략가라 한다면 그 당시에 왕 다음에 넘버 2입니다. 권력서열로. 근데 넘버 2인들 지금은 불황배처럼 살지만은 자기보다 똑똑한 송빈이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게 굉장히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는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송빈한테 초대장을 줍니다. 너 그렇게 거렁백청으로 살지 말고 궁궐 안으로 들어와. 내가 한 자리 줄 테니까. 그 초대장을 받아든 송빈 기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 성공하더니 나한테 한 자리 줄라는가 보네.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랬죠. 지금 좀 정세 자체가. 근데 그것을 딱 받아들고 송빈은 기분 좋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웬걸? 그때 왕을 음해하고 있고 왕을 바꾸려는 그러한 계략을 송빈이가 하고 있다라는 죄목을 입혀갖고 송빈을 옥에 가두게 만듭니다. 그 당시에 왕한테 대적하는 인물이라 그러면 어떠한 벌칙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사형입니다. 사형. 근데 방연이가 옥에 송빈을 가둬놓고 나니까 굳이 죽일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제 친구 송빈이 죽어 마땅하나 이 친구의 형벌을 조금만 감해 주시어 묵형과 월형으로 좀 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네 친구니까 네가 알아서 하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묵형이 뭐냐면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주홍구리 씨, 이런 중국 영화, 판가 포청춘 이런 영화 보면요, 길다랗게 새꼬챙이를 불에다가 이렇게 달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이오 하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게 묵형입니다. 그 묵형을 딱 당합니다. 묵형을 당하기 전까지 송빈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왜 지금 이 지경이 됐으며 내가 왜 이렇게 옥에 갇혀져 있고 내가 묵형이라는 형벌도 당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묵형을 당하면서 알게 됩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방연이가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알겠어. 그럼 방연이 너가 내려준 형벌은 내가 달게 받을게. 허나 난 전략적으로 너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거야 하면서 굳게 다짐을 하는 계기를 만듭니다. 묵형을 딱 당합니다. 그리고 월형은 뭐냐면 무릎 아래에 두 다리를 잘라버리는 게 월형입니다. 그래서 월형도 당합니다. 그래서 안질뱅이 빈자를 써서 송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월형까지 당한 송빈 일부러 미친 척하며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밥을 먹어가며 신소리 뻑뻑해져가면서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본 방연은 되게 기뻐합니다. 드디어 저 친구 굉장히 똑똑하지만 지금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 그때 그 시절은 굉장히 혼탁한 시절이라 그랬습니다. 옆나라, 제 나라의 옆나라에 위나라라는 곳이 있는데 그 위나라에서 이제 사신단이 건너옵니다. 사신단이 건너와서 우리 제 나라랑 위나라는 싸우지 말고 잘 지내봅시다 라고 평화협정 MOU를 빵빵빵 맺고 돌아가려는 찰나, 그 사신단의 우두머리가 저기 돼지우리의 이상한 형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송빈이 이제까지 있었던 스토리를 다 얘기해줘. 이 사람 굉장히 학식 있고 굉장히 똑똑한데 여기서 살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 나라의 사신단이 돌아갈 때 방연한테 물어봅니다. 저기 돼지우리에 미친 사람 한 명 있던데 그 미친 사람 내가 우리나라로 좀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방연이 생각할 때는 송빈은 제대로 미쳤거든요. 그래서 데려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송빈이 위나라에서 제 나라로 건너오면서 제2의 인생, 책략가의 인생 수행을 제 나라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 나라로 건너온들 그때 당시에 사신단이라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외교관입니다. 외교관이라 하면 국가에 나가갖고 그 자원협정을 하고 인구협정을 하고 자본적 협정을 하는 사람인데 한만 똑똑한들 나는 죄인이래. 그리고 걸어다닐 수도 없게 다리도 없습니다. 한만 똑똑해도 데리고 다니기가 너무 껄끄러워요. 그래서 그 사신단 우두머리가 자신의 친동생한테 송빈을 식객으로 맡깁니다. 그때 자신의 친동생이 누군가 하니 여기 나와 있는
그때 당시의 계급은 승상, 이름은 정기라는 친구한테 손빈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계급, 승상이라는 계급은 어떤 계급이냐?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는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 국가의 돈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정기는 취미생활이 있었는데 취미생활은 마차 내기 경주하는 걸 좋아합니다. 돈을 만지다 보니까. 근데 경주는 좋아하는데 승률이 좀 낮습니다. 했다 그러면 져요. 그래서 제 나라의 마부들을 불러놓고 내가 돈은 정말 있는 대로 니들이 요구하는 대로 많이 줄 터이니까 제 나라에서 좋다라는 말 12피를 나한테 좀 구매해다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나라의 마부들이 좋다라는 말 저쪽에서 구해오고 이쪽에서 구해오고 정말 말을 딱 세팅을 해와요. 근데 그 당시에 마차 경주, 여러분들 뭐 배너나 글래디에이터 뭐 이런 영화 보시면 마차 경주 있죠? 예, 그 경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4마리의 말이 하나의 차를 끕니다. 그것을 보고 한 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0바퀴의 트랙을 먼저 돌아서 들어오면 승리하는 게임인데 그때 무조건 1판 1선 승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3번에서 2번 이겨야지만 승리하는 게임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3판 2선 승제의 게임입니다. 한꺼번에 12마리 말을 한꺼번에 구매를 했어요. 이쪽에서 퀴즈 하나. 12마리 말을 한꺼번에 구매했다 그러면 몇 판을 할 수 있는 자원을 한꺼번에 구매한 건가요? 3판이죠. 4마리의 말이 하나의 차를 끈다 그랬으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구매하고 나니 제 나라의 왕이 부릅니다. 아유 승상 이를 좀 들어와 보시오. 예 임금님 무슨 일입니까? 승상께서 이번에 좋다라는 말 12피를 한꺼번에 구매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랑 마차 경주 한번 하시죠? 라고 제안을 합니다. 예 임금님 한번 하시죠. 예전에 정기가 아닙니다. 한번 하시죠. 라고 승낙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찰나 본인은 제 나라에서 좋다라는 말 12마리고 임금님은 한 나라에 군사 몇만 군사대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좋은 말 12마리 이상은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기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계속 고민하고 돌아다닙니다. 그 모습을 본 손빈이 물어봅니다. 승상 무슨 고민이 있으신지요? 이만저만해서 왕이랑 마차 내기 경주하기로 했는데 한만 생각해도 이길 만한 방책이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손빈이 얘기를 합니다. 왜요? 승상께서 이기실 만한 전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까지 꽤 긴 스토리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 그 전략이 아니요 그 전략이 뭐냐? 승상 전략을 수립할 때는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 분석이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물어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 전략은 어떻게 되십니까? 연애 전략은 어떻게 되십니까? 취업 전략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죠. 근데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전략 개념을 통해 갖고 우리는 취업 전략, 즉 학점 은행제를 통한 취업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왕이 가지고 있는 말 중에 가장 잘 달리는 말을 A등급, 두 번째 잘 달리는 말을 B등급, 세 번째 잘 달리는 말을 C등급으로 나누십시오. 그리고 승상께서 가지고 있는 말 중에 지금 12마리 말 중에 그나마 다 굴려보고 정말 잘 달리는 말 그룹을 A 다시 등급, 두 번째 잘 달리는 말 그룹을 B 다시 등급, 세 번째 잘 달리는 말 그룹을 C 다시 등급으로 나누십시오. 잘 달리는 명마 중에서도 그나마 잘 달리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왕이 가장 잘 달리는 말 나왔을 때 과감하게 1패하십시오. 그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말 중에 두 번째 잘 달리는 말 나오면 승상께서 가지고 있는 말은 제 나라에서 가장 잘 달리는 말입니다. 1승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말 중에 가장 못 달리는 말 나왔을 때 두 번째 잘 달리는 말 나가면 다시 한번 1승 챙겨서 2승 1패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략 개념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정기가 이기기 위해서 말 12마리를 구매해놓고 다른 말을 더 구했을까요? 구한 거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12마리 말은 어떤 걸로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되냐? 학점 은행제를 통해 가져가시면 된다는 겁니다.